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병동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는 꾹뿌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오늘도 돈 한 푼 못 버는 나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잠드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 효능감이 많이 떨어져 계셔서 마음에 힘듦이 있으실 것 같아요. 취준생이시거나 실직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 등등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실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깨달은 거, 그리고 정신병동에서 심리치료사로서 터널을 지나는 분들과 함께하면서 깨달은 것을 나눠보려고 해요. 돈을 버는 것, 즉 능력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물의 목적은 생존 그 자체이므로 능력이 없으면 죽는다. 대부분의 동물은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곤충, 꿀벌들은요, 자기들끼리 역할도 분담하고 힘을 합치거나 때로 도우면서 그 집단을 유지해 나가는데요. 여왕벌이 생식 능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게 되면 냄새로 다른 벌들이 그걸 먼저 감지한대요. 그래서 여러 마리의 벌들이 그 여왕벌을 다 동그랗게 에워싸서 뜨거운 열을 내면서 그 여왕벌을 집단 살해를 한대요. 여왕벌은 페로몬을 통해 꿀벌들을 조율하고 통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왕벌조차도 일을 안 하거나 새로운 여왕이 탄생에 밀려나게 된다면 퀸볼링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다는데요. 여러 마리의 꿀벌들이 여왕벌에게 집단 린치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왕벌을 모셔서 새로이 알을 많이 낳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너무 잔인하죠? 사회적 곤충인 꿀벌이 인간과 비슷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사는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목적은 사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지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다르죠. 사람이 사는 이유는 생존 그 자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소련의 그 전쟁포로가 돼서 극한의 그 상황 속에서 막 몇백만 킬로를 바다 건너 산 건너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 남자 이야기를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제가 참조화면에 붙여놨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막 그 먼 곳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끝도 없이 달려나가면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이유가 뭐냐라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는데 가족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사는 목적은 생존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은 의미가 되기 위해서 살고 또 그걸 위해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그 마음의 중심을 근데 조금 더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실은 내가 남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내 가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만큼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할 거고, 그러면 그 능력을 주는 만큼 그 사람이 날 필요로 하는 만큼 나는 그 무리로부터 도태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생존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남을 돕기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순수하게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그게 나의 생존과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내 도움을 받아서 잘 됐을 때 그 사람이 내 도움인 걸 몰라도 괜찮아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 이유는 영향력을 원하는 이유고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게 의미가 되어줄 때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고 동물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죠.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의미가 되기 위해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은 의미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행복하고 싶으면 그 능력이 아니고 의미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능력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의미가 없는 때에 사람은 죽음을 떠올린다. 인간의 가치는 능력의 높고 낮음, 돈이 많고 적음, 사회적 권력의 여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의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즉 다른 존재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이거는 능력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별개의 거예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쓰레기다 라는 그 논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하다라는 논리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능하지 못하는 많은 것이 무가치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반려동물,
그리고 뭐 실직한 분들, 노인분들은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그들은 가족들한테 뭐 어떤 무가치한 존재냐? 그렇지 않죠. 의미가 됐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만약에 그 돈을 못 벌면 쓰레기라는 그 명제가 맞으면 훌륭한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도 많고 막 영향력 엄청 유명하고 뭐 권력 그다음에 외모도 남부러울 것이 없고 이런 유명인 분들이나 어떤 재벌가의 자제분들 혹은 재벌분들이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고인분들께서 생전에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찾아야 돼요. 인간의 가치는 능력이 아닌 의미에 있다.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이 연로해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그 조치할 수 있는 병원이나 편리시설이 너무 멀다 보니까 도시로 초대하는 그런 돌봄 사업이 실행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성과를 내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인분들이 그런 의리의리하고 막 편리한 병원이나 돌봄시설이 있는 그 도시에서 살기보다는 먹고 살 수단도 막막하고 내가 막 갑자기 쓰러져도 조치도 할 수 없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애착을 갖고 살아온 그 동네에서 죽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 현상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는 인간은 대단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고 의미로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죠. 의미가 되는 것. 우리 모두는 각자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준 것들이 있을 거고요. 스스로를 평가할 때 돈을 버는지 여부로 평가하지 말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누군지 혹은 뭔지 나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 또는 세상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직 없다면 그걸 알아차려야 되고요. 또 찾아 나서야 되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내 영혼에 어떤 것이 울림을 주는지 찾고 그거를 사랑하며 섬기세요. 또 나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감사해하고 기뻐하세요. 이게 일이고 사랑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렇게 구성될 때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혹시 우선순위가 바뀌진 않았나요? 덜 중요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미뤄두고 있진 않나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무엇에 혹은 누구에게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 삶에서 찾은 의미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앞으로 여기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내게 의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그럼 안녕.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